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면비입니다. 오늘은 용산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시작할게요. 1번. 허수단위 i에 대해서 i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2번. 두 다항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5x 제곱. 그리고 두 번은 4x.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항식 p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을 대입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2 더하기 6 빼기 5니까 정답이 3번이 됩니다. 4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3과 4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각의 세관계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a는 7, b는 12가 되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결국은 는 0을 했을 때 중근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1-5k 값이 0이면 되니까 정답이 1번이 됩니다. 6번 2차 함수의 최소값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x-1의 제곱에다가 3을 빼주면 되니까 뒷부분에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등식이 항등식이다. 개수비교법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a 값은 2가 될 거고 b 값은 3이 되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쉽네요. 8번도 마찬가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빼기 k는 0이다. 그럼 판별식 쓰면 9-12 더하기 4k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4k 값이 3보다 작으면 되니까요. 최대값은 3번 0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와 두 교점, 직선이 만나는 1과 4다 라고 했으니까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여기 이제 2x가 붙어야겠죠? 그쵸? 못하겠죠? n-2x 그 다음에 더하기 3-n은 0이 되니까 얘가 근각의 세관계를 썼을 때 합이 5, 곱이 4일 텐데 그건 이제 얘는 2-m, 얘는 3-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m 값은 지금 뭐가 나오냐면 마3이 될 거고요. n 값은 마일이 될 테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이것도 오타가 하나 있어요. 니은에서 이제 괄호를 쳐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바의 바 이거 물어본 거고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Z1과 Z1 바이면 Z1은 실수가 되겠죠. 니은 Z1의 바에 바를 하면 Z1 되는 거 맞습니다. 디귿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하면 두 개는 서로 이제 켤레 관계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뭐 i랑 2i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제곱 더해서 실수지만 서로가 켤레 관계가 아니죠. 디귿 아닙니다. 리을 합과 곱이 모두 실수면 우리 문제에서 Z1 빼기 Z2는 허수다. 그럴 이유가 없죠. 왜? 둘 다 실수면 되잖아. 예를 들어 하나가 1이고 다른 하나가 2면요. 더해서 곱해서 다 실수인데 뺐을 때 허수가 나오지 않죠. 틀렸습니다. 미음 Z1과 Z2가 모두 허수이고 곱한 게 실수면 각각 켤레 관계냐? 아니죠. 아까 여기서 봤잖아. 각각의 허수고 곱했을 땐 실수가 되지만 우리가 각각 켤레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된 애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이것도 이제 여기 타이핑에 오타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D값이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오류가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답대로 나오려면 이 D가 0이 아니거나 아니면 또는 여기 있는 M값이 2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2보다 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금 이 문제가 오류가 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먼저 조금 이 조건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조건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기억부터 볼게요. P3X를 X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 X에다가 0을 대입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 X 빼기 1, X 빼기 3까지 곱한 거에 0을 대입한 거니까 1, 2, 3 곱하고 마이너스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기억 맞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M값이 1보다는 큰 상황 이걸 주거나 아니면 아까 D가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일단 우리 문제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일단 우리가 4차가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어차피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왼쪽에서 4차를 맞춰주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M값이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조건에서 M이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을 때 얘가 2일 때는 지금 가능하지만 얘가 3일 때는 3일 때는 제곱하면 6차가 되니까 오른쪽 식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던 간에 우리가 2를 만족시키려면 이런 조건을 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둘 다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가 왜 문제 오류냐면요.
m값이 1이면 지금 좌변의 최고차항이 3차가 되죠. 그럼 우변은 d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ABC가 이 왼쪽의 식을 만족하는 ABC가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에서 말하는 m값이 2이다가 틀리게 돼요.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조건을 좀 덜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마이너스 49다. 근데 이제 P1X는 X 빼기 1 이거고 옆에 있는 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고 얘는 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얘는 4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연조립제법을 쓰는 게 좀 더 이득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얘가 지금 2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PMX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X-1 곱하기 X-2인데 얘네 각각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당연히 x 빼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x 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변을 다 x 빼기로 나누는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빼기 4에다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뭘 적어주면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걸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쓴 값이 좌변에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전개를 해보시면 이 결과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를 하면 좌변 같은 경우는 x 3승이죠. 그래서 조립제법 쓰기 위해서 1부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x 3승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죠. 근데 여기에다가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x의 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우리가 지금 4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또다시 4x 그럼 8x죠. 근데 8x에서 4x 빼니까 4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상수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너스 4 나오고 4를 또 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계산할 때마다 나오는 게 A, B, C, D를 구해낼 수 있으면 돼. 그럼 누구부터 집어넣어야 되냐라고 하면 x-를 다 나눴기 때문에 일단 x-1은 지금 다 없는 상태거든요. 2부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가 나올 겁니다. 그럼 2부터 집어넣으시면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8 이렇게 돼서 첫 번째 A 값은 마이너스 28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3으로 가야겠죠. 3으로 가시면 1,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4로 해야겠네요. 4로 하면 1, 4, 0이죠. 그럼 나오는 이 C 값은 0이 되고 D 값은 1이 되니까 우리 문제에서 이거를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49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오류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기억 니은 디귿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고 학교 답안지를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어 써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했으면 니은과 디귿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모의고사 유명한 기출문제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왼쪽의 식이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이 식도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판별식 썼을 때 9a제곱 그쵸? 거기에다가 4를 뺐을 때 8a제곱 마이너스 16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마디로 a 값이 하나는 4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4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거는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를 제곱한 거냐라고 했을 때 px 더하기 1을 제곱한 건데 px의 개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x-6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x 더하기 6일 수도 있는 거야. 밑에 거는 x 더하기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빼기 6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px를 알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1씩 그냥 빼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2024를 집어넣어서 다 더한다 그랬는데 2024를 집어넣으면 어찌됐든 간에 얘네는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2024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숫자도 아무 상관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두 번 더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4다 라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이것도 이제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문제죠. 얘가 보기차식이잖아요. 그러면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덩달아서 x 더하기 2도 인수로 가져야겠죠. 나번 조건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인 서로 다른 4개의 다항식 곱으로 나눠진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둘까요? x-m 이렇게 가지면 x 더하기 m 이렇게 쪼개진다는 얘기고
조건 자체가 있겠죠. m값 자체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뿔마 2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겹치면 안 되니까 뭐도 되면 안 되냐면 0도 되면 안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개를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이 식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얘는 x제곱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m제곱 더하기 4가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4m제곱은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추가하면서 a와 b가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값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제곱을 했을 때 결국은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m값은 네 정수라고 했는데 일단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 1부터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2a가 짝수잖아요. 그래서 1은 안 돼. 그럼 뭐부터 체크해봐야 되냐면 원래 2부터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2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여기는 m값이 0일 때도 안 되고 1일 때도 안 되고 2일 때도 안 되고 3일 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뭐부터 되겠어요? 4부터 되겠죠. 한마디로 m제곱이 16일 때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a값은 10이 나올 거고 이때 b값은 뭐가 나오냐면 얘는 64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고, 많은 친구들이 어디서 이제 낚였을 거냐면 여기서 m값이 뿔마 2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 못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0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찾을 거예요. 왜냐면 0이 안 된다는 거는 여기다 넣어봤을 테니까. 그렇죠? x제곱. 그리고 실제로 0을 넣었을 때 답을 구해보시면 2가 나오고 0이 되니까 일단 b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서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2야. 2를 집어넣으면 이때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고 b 값이 뭐가 나오냐면 16이 나와서 20을 체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를 안 봤으면, 여기 위에 2가 들어가는 걸 몰랐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저번에 풀었던 이화요구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하면 이 몫을 설정해 줄 때 당연히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가 되겠죠. 근데 그 나머지가 결국은 이 3인데 이게 결국 R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1차식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주냐, 3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둘 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 식을 전개하면 a 곱하기 x-3의 세제곱 꺼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x-3의 제곱 꺼내고,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뭐가 된다?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r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문제에서.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거를 좀 같이 썼네요. rx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얘를 rx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r'x라고 쓰면 되겠죠. 뭐 의미상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r'x로 삼고 싶어서 그래요. 문제에서 말한 rx는 이 밑에 거고, 아무튼 r0은 r4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0을 집어넣은 값, 그쵸? 18 더하기 마이너스 3, 2 이 결과랑 4를 집어넣은 값 2 더하기 a 더하기 이걸 같다고 해서 문제를 풀면 그냥 끝나는 거죠. 문제 풀어주시면 2랑 2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4a가 16이 되니까 a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결국 정답은 뭐 계산이잖아. 그치? 그러면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2.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허수 Z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허수가 모두 실수일 때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건 Z 더하기 3 곱하기 Z바 더하기 3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각각이 실수다 그러면 바를 취한 것도 실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 좀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게요. 뭐냐면 어쨌든 실수란 얘기는 결국 얘네가 실수 배란 얘기니까 분모에 있는 이 Z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3Z에다가 실수 배니까 그냥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당연히 K 값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허수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이 절대로 지금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식을 완성시켜주면 결국 2z제곱 마이너스 3kz 그 다음에 더하기 5는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실수배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면 얘는 반대로 이제 4z제곱은요 5 더하기 3z에다가 L 실수다.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4z제곱 마이너스 3lz 마이너스 5l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연립을 하려면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z제곱 마이너스 6kz. 그 다음에 더하기 10은 0이라는 얘기니까 이 두 개씩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L 값이 마이너스 2로 나오고 K 값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K 값을 결정하면 뭐가 됩니까? 마일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L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가 마일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에다가 반영을 하면 2z제곱 더하기 3z 더하기 5는 0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개수가 실수면 여기다가 발을 이렇게 취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한마디로 사실상 z랑 z반은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는 0의 허근이란 얘기야. 그럼 지금 이거 끝난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 더하기 3 두 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겠습니다. z바 여기서 미리 구해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z 더하기 z바고 2분의 5가 z 곱하기 z바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2분의 5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거기다가 더하기 9를 내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정답이 7이 된다는 얘기고, 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뭔 방법을 생각한 거냐면 결국 이거의 두 근이 z랑 z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또다시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3 빼기 z에다가 마이너스 3 빼기 z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여기다가 마3을 대입한 결과에서 2를 나눠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원래 있는 식에다가 마3을 대입하시면 18 마이너스 9 더하기 5 이건데 여기다가 뭐를 내가 2를 나눠보는 방법으로 처리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이것도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이제 최소값을 갖고요. 0에서. 그쵸? 그 다음에 2024에서 gx가 얘는 f고 얘가 g야.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거는 F0은 정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 정수 라인이란 얘기야. Y는 정수. 그쵸? 그리고 G24에서 24도 최대값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지금 일단 6이래요. 그럼 얘도 정수가 되겠네. 둘 다 정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거는 fx에서 더하기 p를 하고 gx에서는 빼기 p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랬을 때 K랑 만나는 직선 Y는 K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걸 텐데 그 교점이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볼게요. P가 0일 땐 어떨까? 움직이지 않았어.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렇게 만나더라도 어때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도록 하는 K의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야. 왜? 얘가 지금 6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각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네 간격이 지금 6칸이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누면 1, 2, 3, 4, 5, 6이니까 개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5개는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얘가 더 벌어지면 안 돼요. 그쵸?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는 점점 F의 그래프는 점점 올라가야 되고 G의 그래프는 점점 아래로 내려와야 이 간격을 줄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애가 몇 개가 되게 할 수 있다? 한 개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얼만큼 내리고 얼만큼 올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림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 돼야겠죠. 올리고 내렸을 때 그냥 이거를 최소값으로만 보는 거야. 여기 간격 자체가요 6이었잖아요.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니까 6-2p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p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야 0보다 작으면 큰일 나.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fx 같은 경우는 더 밑으로 내려가고 gx는 더 위로 올라가니까 간격이 더 벌어져요. 말이 안 되겠죠. 아무튼 이 6-2p의 간격이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실수p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덜 올라가고 덜 내려갔을 때를 먼저 따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덜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1을 떠올려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덜 내려갔을 때 간격이 완전히 줄어들지 않은 2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왜? 6-2p가 2라는 얘기는 p값이 2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여전히 여기였을 때 y값과 여기였을 때 y값이 여전히 정수라는 얘기고, 그러면 두 개가 정수인데 차이가 2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속한 정수는 뭐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어때? 우리 문제에서 말한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죠.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선생님 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을 2보다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2점 땡땡땡 이런 식으로. 왜냐? P값을 가능한 최소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P가 줄어들면 그 간격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럼 P를 좀 줄였을 때 2점 몇 몇이라면 여기 있는 지점과 여기 있는 지점은 뭐가 아니에요? 일단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반띵을 하잖아. 그럼 어때? 여기는 1점 몇 몇이고 여기도 1점 몇 몇 이렇게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와 너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정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왜? 간격이 1점 몇 몇이면 정수가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조건 한 칸 이상을 넘어가는데 정수가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한계가 있겠죠. 그럼 지금 뭐가 나와? 그 사이에 정수가 2개나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가 최소로 되게 하는 그 P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좀 더 늘려. 그럼 어떤 상황으로 만들 수 있냐면 얘가 너무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그치?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얘는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이제 6에서 2P를 빼는 게 아니라 2P에서 6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6보다 올라간 애가 더 커진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문제에서.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어떻게? 아까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죠? 얘가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우리 문제에서 P값이 4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정수고 이 부분이 Y값 정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얘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어때요? 최대값을 따질 때 더 커지면 어떤 일이 펼쳐져? 아까처럼 이런 일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P가 2일 때와 4일 때로 나온다. 그 사이 값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왜? 최대값과 최소값만 따져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그럴 수 있잖아. 그런 P를 찾아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 원래 시험장이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착해가지고 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점 몇몇이면 어떨까요? 얘는 되죠.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면 돼.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3.2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해? 무조건 3이 존재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격 1점 몇몇이면 그 사이에 정수가 무조건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뭡니까?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P값이 2일 때 되는 거지만 가장 작지만 P가 어때요? 2보다 좀 커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뭐가 될 때까지? 딱 정확하게 1이 될 때까지.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되죠. 왜? 여기 정수고 여기 정수니까 그 사이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P의 범위를 세워봐라 그러면 P값이 딱 정확하게 뭐가 될 땐 안 돼요? 1이 될 때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5가 됐을 땐 정확히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비슷하게 오른쪽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P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온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하나를 알파라 할 때 막 이렇게 지랄맞은 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에서 2알파를 곱했고 2알파 곱하니까 약간 등비수열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에서 형태를 보니까 4x제곱이랑 1은 똑같은데 얘가 3x죠. 그럼 좀 변형을 할게. 양변을 x를 빼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뭐 알파 적용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의 결과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총 얘네 개수가 9개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또 3개 딱 짝지어가지고 얘네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1에다가 8알파 세제곱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형태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8알파의 4제곱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서도 어때요? 계속해서 8알파 세제곱씩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알파 4제곱에다가 8알파 세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4에다가 알파 7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걔를 알파 4제곱으로 차근차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8 좀 깔끔하게 떨어지네. 마이너스 64에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처리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뒤에는 64 알파 세제곱 좀 더 맞춰서 쓰겠습니다. 알파 세제곱 1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하기 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관계를 보니까 얘는 어때? 4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우리가 뭘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얘 세제곱 했을 때 얘랑 얘가 그냥 튀어나오죠. 그리고 원래 식 자체는 딱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자면 마이너스 3에다가 2개 곱하고 4고 거기다가 4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뒤에 있는 플러스 8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겠지만 그럼 이건 어디서 얻어낼 건데? 바로 위에 식에서 얻어내야죠. 여기서 우리가 양변을 알파를 집어넣고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4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이죠. 그
그럼 여기서 4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마3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다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마3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식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에다가 이거 계산은 뭐 나오죠? 36이죠? 그럼 9 더하기 8인가요? 그럼 뭐야? 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그 17에서 부호만 바꾸시면 정답이 1번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어떤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형태를 어디서 찾아주는 게 좋냐? 여기서 찾아주겠다는 얘기야. 뭐 다른 학교에서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8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마지막 문제답게 이 용산고를 대표하는 문제. 용산고가 문제가 좀 더러워요. 그러니까 칭찬입니다. 예, 애들을 변별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t부터 t 플러스 2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이렇게 또 줬어. 그럼 지금 얘를 따졌을 때 x 더하기 2분의 1a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미리 다 해놔. 뭘 다 해놔? 어차피 최대치수 필요하면요,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할 거 미리 다 대입해놔야 됩니다. 얘를 이제 fx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내가 ft를 대입했을 때 t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2a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t 플러스 2도 대입한 걸 씁시다. t 플러스 2 대입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 더하기 at 더하기 2a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얘네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묶어주시면 t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t에다가 더하기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결국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f2분의 a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니까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최대값 최소값 나오고 범위 나왔으니까 맨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거는 이거부터 따져 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1이라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ft 플러스 2에서 ft를 뺀 결과가 1이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반대겠죠? 최대값 최소값을 빼니까 ft에서 ft 플러스 2를 빼라.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면 되잖아.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2a에다가 마이너스 4밖에 안 남아요. 얘가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4t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4t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빼가 5가 되거든요. 그럼 t 값은 뭐가 되냐면요, 얘가 4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2분의 1a 빼기 4분의 5가 돼요. 그럼 문제가 이거네. 그럼 지금 이 그림이 성립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a에다가 4분의 5를 뺀 거에 2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이면 안 되죠. 왜?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뭘로 가야 되냐면, 여기서 실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t9 최대값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t 플러스 2가 이 t 플러스 2보다 t보다 t 플러스 2가 더 낮을 때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럼 이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조금 더 t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가 이 축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럼 그 가운데는 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최대값은 여전히 ft입니다.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a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빼줘야 되는데, 그러시면 t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t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1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체가 뭐가 되냐면 1이 돼야 돼요. 그럼 얘를 갖고 오면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4분의 1a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돼. 감사하게도 2분의 1a 더하기 1과 2분의 1 빼기 a라면 이거 더한 값이 얘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t 더하기 이렇게 쓰시고 t 더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t 값으로 두 개가 나올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랑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1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t 플러스 1,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이게 적용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2분의 1a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1이 나오겠죠.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는 어때? 괜찮네. 근데 두 번째 같은 케이스 어때요?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을 대입을 하시면 얘가 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져버리죠. 그럼 얘는 안 돼. 그럼 처음으로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게, 여기다가 t를 놨을 때랑 여기다 t 플러스 1을 놨을 때를 봐야 되는데 타임. 왜 갑자기 타임을 내가 외쳤을까요? 잘 봐, 이제 이거부터 중요해. 시간 내에 이걸 다 풀 때는 이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인지 자체가 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뭐 경우에서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닌데 의미상 파악이 좀 중요해.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결국은 그 t 값을 대입을 했는데 어디다 대입한 거냐면 원래 나와 있는 식에다가 네 t의 값을 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거의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차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럼 잘 봐. 내가 t보다 t 플러스 2가 더 위에 있을 때 지금 구한 건데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건 t보다 t 플러스 2가 더 밑에 있을 때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는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를 대입을 해야 더 커지냐를 따졌을 때 t를 대입했을 때 결국 누가 더 크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방금 따져서 나온 이 값을 넣는 게 우리가 이 빨간색의 케이스에서 계산을 했을 때 t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그래서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럼 선생님 지금처럼 이제 여기 t가 있고 여기가 t 플러스 있는 것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눈치챈 사람 있을 겁니다. 안 되죠. 왜? 우리가 아까 이미 여기에 t가 있고 여기에 t 플러스 2가 되는 걸 따졌더니 안 됐어요. 그 말은 여기 지점부터 여기 지점까지 1이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대칭적인 부분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딱 얘는 답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문제에서 그거의 최대값을 물어봤냐? 이거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a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를 푸는 과정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디다 대입해? 위에 있는 이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정리해놨죠. 여기다 대입하면 좀 더 간단하겠죠? 요거를 얘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t를 마이너스 2분의 1a 빼기 1을 여기 x자리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냥 식도 간단해. 1 나오겠죠.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니까 이거 그냥 합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니야. 야 여기서 계산 주면 큰일 난다. 그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a 마이너스 플러스 8일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16에서 마이너스 4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3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의미 파악이 필요한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다시 쉬워졌어요. 이 계산은 뭡니까? 루트 16이고 밖에 마이너스 빼야 되고 얘는 루트 마이너스하고 밖에 마이너스 빼야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20번 모든 개수가 실수네? 그러면 한근이 2만 쓰면 한근이 2 플러스 i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 마이너스 a는 4 b는 5 그래서 a는 마사 b는 5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다항식을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뭐 해보자는 얘기예요? 조립제법 쓰자는 얘기죠. 근데 1이나 마일이면 지금 안 되죠. 그럼 2로 가겠습니다. 1, 2, 3, 6, 4, 8, 0 됐죠? 그럼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x-2 곱하기 x제곱 3x 더하기 4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제 뭔가 대입해서 찾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문제에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풀이과정과 답을 쓰지 않는 이제 단답형 문제다라고 하면 복소수잖아. 합이 마이너스 4니까 둘 다 이렇게 허수 부분만 달리겠죠? 그렇죠? 실수 부분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 텐데 제곱 됐을 때 13 만들어야 돼. 그럼 뭐야? 3i 3i 이렇게 그냥 바로 가자는 거예요. 그 내용식 쓸 필요도 없이. 그러면 결국 얘가 x 마이너스 왜냐면 인수 정리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근으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네를 뺀 거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소수가 아님을 설명하시오. 소수가 아님을 설명하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숫자잖아요. 그러면 약수가 2개가 아닌 거를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약수가 몇 개인지가 아니라 약수가 2개가 아닌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보이거나 4개를 보이면 되겠죠. 1개를 보이면 안 돼. 왜? 더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3개나 4개는 이미 2개보다 많다는 걸 보였던 얘기니까 얘를 x로 두고 얘를 x 더하기 1로 두고 얘를 x 더하기 2로 두고 얘를 x 더하기 3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3x가 공통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걔를 만약에 치환했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뭐야? 아 얘가 아마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말은 그냥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다가 전체 제곱한 거라고 보셔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얘가 t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아무튼 100을 집어넣으시면 이제 뭐가 됩니까? 얘가 만인데 1301의 제곱이 돼요.
그럼 1300일이 소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 약수는 1. 1300일. 1300일의 제곱은 확실하게 약수로 갖고 있잖아. 이 1300일을 더 쪼개질 수도 있고 안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럼 관심 없다고. 왜? 약수가 두 개가 아닌 것만 보이면 되니까 확실한 얘네만 보이면 끝난다. 설명하시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약수가 3개 이상 존재. 그럼 끝난 거야. 수수가 아니다 라는 걸 보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길이가 10cm인 이거 교과서 문제죠? 막대 26개. 직사각의 최대 넓이를 우리가 표현해야 돼. 직사각형이야. 길이가 10cm인 그럼 여기 있어. A개 있고 여기 B개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일단 막대 A 더하기 B 했을 때 26 쓰면 큰일 난다. 왜? 이 A가 여기도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13이 돼야 되고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 문제에서 A개인데 얘가 이제 10cm씩이고 얘도 이제 10cm씩이잖아요. 그럼 결국 넓이를 계산할 때는 10a에다가 10b를 곱하니까 100ab가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100a에다가 13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조심해야 돼. a는 개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a, b는 자연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참수 그래프까지 잘 그렸어. 0, 13. 그럼 가운데는 2분의 13이잖아.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이제 틀린 애들이 많다고요. 안 돼. 2분의 13이 6.5니까 6이랑 7일 때, 그쵸? 이렇게 서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자연수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A가 6 또는 A가 7일 때 뭘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둘 다 4200이 될 겁니다. 왜? 여기다 6 넣으면 여기가 7이 될 거고 여기다 7 넣으면 여기다 6이 될 테니까 결국은 어차피 답 자체는 최대 넓이다. 우리 단위도 써줍시다. 센티미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뭐 이것도 못 노가다야. 그쵸? 9승 8승 직접 나눌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 얘로 나눴을 때 그럼 결국 이런 얘기네. 이 식을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너가 0이 되는 값은 여기는 이 식도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 0이 된다고 생각할 거니까 x제곱은 x 더하기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양변에 xn승을 더 곱할게. 왜? 규칙성 알아내려고. 이런 걸 귀납적으로 알아낸다고 하죠. 이런 얘기야. n제곱 된 거에서 n 플러스 1제곱을 된 거를 찾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n 플러스 2제곱 된 걸 얻어낼 수 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이미 x제곱이 x 더하기 1이라 그랬거든요. x는 그냥 x잖아. 그럼 x 3승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두 개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x 4승 구해?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3x 더하기 2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더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난 말하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이 필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x 7승이다. 13x 더하기 8이나 언제까지예요? 9승과 8승까지요? 아니야. 봐봐.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지금 우리는 1차식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을 처리할 때는 2차식에 대한 표현으로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x 8승을 쓸 거야. 그럼 당연히 21x 더하기 13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x 7승에서 x를 곱한 거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 8승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13x 제곱 더하기 8x로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x 9승은 어떻게 생각할 건데요? 여기다가 x를 곱한 21x 제곱 13x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x는 21x 제곱 더하기 13x다. 그럼 a와 b로 묶어주시면요. 결국 이렇게 되겠죠. 21a 더하기 13b에다가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13a에다가 더하기 8b 해서 x 이렇게 되고 더하기 1이야. 그럼 걔가 얘로 나눠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2차식으로 만들어준 줄 알겠죠? 이거 1차식으로 만들어주면 얘로 얘 나눈다 그러면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치?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맞지.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바꾸지 않고 풀려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다가 x제곱에 x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날라가. 그래가지고 2차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야.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다 마이너스를 바꿔서 얘는 1이고 얘는 마일 돼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 연립하면 끝납니다. 근데 연립까지도 쉽게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8 곱하고 이 식에다가 13 곱해서 처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168a 더하기 104b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저기다 13 곱하면 169a 104b 그 다음에 13 곱했으니까 13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21이 나와요. 그쵸? 딱 나눠 떨어지긴 하네. 그리고 21 나오는데 숫자가 또 깨끗하지도 않아. 그치? 여기다가 이제 21 집어넣으면 21 곱하기 21 외우고 있나요? 441인가요? 그쵸? 맞냐? 맞다고 해. 그치? 그럼 13비를 할 때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42야. 근데 얘가 또 나눠 떨어지네. 그쵸? 마이너스 34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A값과 B값을 구해내면 되는 문제였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직접 다 나눠가지고 끝까지 조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귀납적으로 알아내는 걸 유도한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이게 사실 서술형 문제가 아니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고, 하지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구색은 맞춰야 돼. 근데 봐봐, Z제곱이 실수란 얘기는 이제 Z가 실수 또는 순허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일단 답을 먼저 알아놓고 가는 게 좀 안전하기 때문에 답부터 알아놓고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야? Z는 Z2의 n승과 Z1의 n 플러스 1승이야. 근데 얘가 우리가 45도라고 알고 있고 얘 30도라고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45도 곱하기 n, 위에 거 n 바퀴 돌린 거니까 나누기는 빼기죠. 그리고 30도에다가 n 더하기 1, 그거를 뺀 결과 그 각도가 결국 실수 또는 순허수니까 어떻게 되면 돼요? 실수 순허수는 얘는 90도마다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90도 곱하기 m 이걸 풀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15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양변을 15로 나누면 얘가 n 빼기 그 다음에 2 도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6m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결국 n 값은 뭐가 돼? 6m 더하기 2야.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이 n 값 있죠. 얘는 지금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m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부터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대입해야 되냐라고 하면 400 이하라 그랬죠? 그럼 얘가 66인가요? 그치? 66에 36, 66에 36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67개다라고 하면 끝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복소평면으로 쓰면 당연히 서술형에서는 빵점 처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6n 플러스 2 얘가 6개마다 바뀌겠네 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Z1 어떻게? 세제곱하면 i 됩니다. Z1 6승하면 마이너스 1 됩니다. Z1의 9승 마이너스 i 됩니다. Z1의 12승 1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해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Z2 제곱하면 i 됩니다. Z2 4승 마일 됩니다. Z6 와서 마이너스 i 됩니다. Z의 8승 1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맞춰봤을 때 우리가 되는 거는 뭐부터 맞춰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 벌써 맞춰지죠. 그치? 얘보다 이제 지수가 하나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맞춰지죠. 그리고 또 찾는 거야. 눈을 크게 뜨고 찾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Z8승, 여기 Z9승, 여기도 된 거죠? 그럼 지금 숫자적으로 봤을 때 어때? 6씩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규칙성이 6n-4구나. 아니면 저처럼 하려면 6n 플러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까는 그 결과로 나와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이 n값이나 m값이 1일 때부터 세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6n-4라고 쓰시고 n이라고 쓰면 좀 그렇겠죠. 지금 문제에서 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뭐 6k-4라고 쓸까요? 이 결과가 n이다 라고 쓴 다음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400 이하의 잔수를 구하면 되니까 결국 이거 구하시면 6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술형이라는 걸 쓸 때 눈속임이야. 아마 이거 출제한 선생님도 암산할 때는 복수평면 써요 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정도로 부족하다. 그럼 더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속임인 거지. 선생님한테 저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 할 줄 압니다.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규칙성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이 밑에 지워. Z10승이 또다시 계속 가는 거죠. I, Z12승, 마이너스 1, Z14승, 마이너스 I, Z16승 1. 그럼 여기서 또 찾아주는 거지. 됐다, 왔다, 뭐 14일 때 15다. 또 이렇게 6씩 증가하는 거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귀납적으로 발견했다. 복소수가 다 그런 거잖아. 복소평만 안 쓰면요. 귀납적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중간 제곱해서 다 재지 않는 이상은. 아무튼 25번엔 정답이 67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한번 다 풀어봤고요. 이때 1등 컷이 제가 알기로 80점대로 알고 있어. 90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용산구가 그 과중학교잖아요. 과중학교. 그치? 과학주점 학교라서 그 지역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간 학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막 만만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문제 오류들이 몇 개 있다.
타이핑의 실수인지 학교의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복 모두 많이 받으세요. 빠이.